지금 고 안성기 배우님을 모시는 운구팀과 유가족들 및 장례위원장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엄마? 응. 아까 엄마가 집이 다 왔다 그랬지? 어디야? 신호야. 저기 보이는 집이. 이번 추모 영상을 제작해 주신 공동 장례위원장 양윤호 감독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 낭독 순서입니다. 먼저 이번 장례식 공동 장례 부위원장이며 고인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공동 대표인 정우성 배우님의 조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도 되살리기 어려운 어느 시점, 제가 선배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선배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인사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성아,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후배를 대하시듯 그렇게 친근하고 온화한 음성과 미소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 2000년도 저는 선배님과 함께 영화 무사 촬영을 위해 중국의 척박한 지역들을 다니며 5개월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촬영 환경 속에서도 선배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며 현장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저도 쉽지 않던 중국 스텝과 배우들은 안성기의 미소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온화함에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풍미와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배려심과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시려던 겸손과 절제, 그렇게 선배님께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당연시하시고 자신에 대한 높임을 경계하고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50년대 아역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배우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선배님께서는 한국 영화를 온 마음으로 품고 한국 영화의 정신을 살리고 이어주시려고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선배님께서는 배우 안성기를 넘어 시대를 잇는 영화인 안성기로서 스스로에게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참으로 엄격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엄격함은 곁에서 보기만 하기에도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고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께서는 늘 의연하셨고 조신하셨습니다. 선배님의 온화함은 참으로 단단했고 강인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철인이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온화한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하는 철인,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실된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시던 선배님, 배우의 품위와 인간의 품격을 지켜내신 아름다운 얼굴 안성기, 늘 무색무취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셨던 선배님은 그 어떤 향기보다 향기롭고 선명한 색으로 빛나는 선배님이십니다. 지나간 수많은 가치를 잊고 사는 시대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안성기의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그의 호칭으로 선배님께 어떠셨나요? 하고 묻는다면 난 괜찮았어 하고 정갈한 음성과 미소로 답하실 선배님이 그려집니다. 선배님과 어떠셨나요? 부디 평안히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또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살아있는 성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은 이번 장례식의 공동 장례위원장이시며 고인과 14편의 영화 작품을 함께하신 배창호 감독님의 조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 감독 시절이던 1980년 봄이었던가요. 광화문의 다방에서 우연히 안영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 속의 안영을 봐왔고 김기영 감독님의 10대의 반응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연기상을 받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인이 되어 만난 안영의 모습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안영은 충무로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고 나는 영화계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줄 연기자가 나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안영은 바람불어 좋은 날을 시작으로 만다라, 꼬방동네 사람들, 고래사냥 등 연이은 화제작에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으며 영화계와 평론계 모두로부터 연기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확인받았습니다. 그중 안영의 수유리 집에 자주 놀러가 영화에 대해 연기에 대해 토론하고 촬영이 끝나면 맥주잔을 함께 기울이며 같이 할 다음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온 안영은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유명 커피의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 일을 수락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 출연작 선택에 신중할 수 있을 것이란 내 조언을 받아들여 오랫동안 그 광고 하나에만 출연하여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었죠. 오로지 영화에만 전념하던 안영은 90년대에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얻기 이르렀습니다. 그 호칭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성실한 연기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영에게 노역을 부탁했던 흑수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13작품을 함께하였습니다. 3년 전 제 특별전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낸 안영은 달라진 얼굴로 갑작스럽게 투병 소식을 알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투병하여 문화재단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탄생에도 출연하며 할 바를 하였습니다. 85년 화창한 봄날 5월의 봄날 명동 성당에서 치른 안영과 신부 오소영 여사와의 혼인 성사날이 기억납니다. 성당뜰에는 장미꽃이 활짝 피었었죠. 3년 후던가요. 첫째 아들 다빈이의 유아 세례가 끝나고 새로 이사간 안영의 개포동 아파트에서 대부인 최인호 형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였었죠.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의 세월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안영의 영정사진은 기쁨들이 젊은 날의 포스트를 만드느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구본천 작가와 함께 찍은 것으로 쓰셨더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찬란하고 빛난 기쁜 우리 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저물 때도 있는 법이라 지금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나야 하는 이 순간이 마음 아프지만 엄숙한 심정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촬영 현장을 집처럼 편하게 여겼던 아내,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유순했던 아내, 늘 신중하여 생각이 많았던 아내, 투병의 고통을 말없이 감내했던 아내, 그동안 함께하여 즐거웠고 든든했고 고마웠습니다. 안영의 지난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관객들을 웃고 울게 해주었던 그 주옥 같은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한국 영화계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이웃을 위해, 신영균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문화예술계를 위해 많이 애쓰셨으니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하며 간병하느라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은 오소영 여사, 다빈, 필립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성희 형을 돌보소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품으로 떠나신 아버님을 배웅해 주시고 애도해 주시기 위해 아침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가족을 대표해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일 동안 슬픔을 함께 해주시며 장례를 주관하시고 빈소를 지켜주신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영화단체,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 임직원과 회원님, 아버님을 사랑하는 영화인 선 후배님들과 각계 어른들과 영화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일을 가장 경계하셨으며 아버지의 인생관을 잘 알고 있지만 따뜻한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 가족이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몇 마디 감사 인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버님은 천국에서도 영화만을 생각하고 출연 작품에서 맡은 배역의 연기를 열심히 준비하며 영화인의 자랑스러운 직업 정신을 지켜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든 어른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장례위원회에서 이 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상의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나흘 전에 아버지 그 서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신성한 곳으로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기도 했던 그 공간에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방에 들어가서 유품들과 예전부터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5살쯤에 유치원 과제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아버지께서 편지를 저에게 써주셨던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에게 써주신 편지긴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남기고 가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리고 너에게는 동생 필립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형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이제 고인을 떠나보내기 전 고인께 헌화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유가족부터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의 순서대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안내를 받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안내 요원들의 그 안내를 받으셔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